여러분 반갑습니다. 과묵함 누굴까입니다. 오늘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 죽음에서 피어난 눈, 이거 되게 짧은 소설이거든요. 챕터가 10개인데 한 챕터가 길이가 이게 다예요. 일단 이걸 그 실시간 방송에서 본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음, 봐도 뭐 한두 명. 그래서 이거 스토리를 좀 요약해서 설명해 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번 주에 이거 할 때는 첫 번째 이거를 요약해 줬거든요. 근데 요약하면서 느낀 건데, 제가 직접 옛날에 썼던 글이라도, 이거 보이죠? 2007년도,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15년 전쯤 쓴 글 정도 되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었지라는 건 기억이 나는데, 이 구체적인 흐름이나 전개, 왜 이걸 이렇게 썼는가 하는 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구체적인 정보들이. 왜 제가 이 글을 썼을까요? 그리고 이걸 왜 내가 내 블로그에 올렸지, 이걸? 예. 그때는 제 글솜씨를 뽐내고 싶었던 그런 그 교만한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그런 교만한 마음 전혀 없냐 물어보면 뭐 눈곱만큼도 없다 할 수는 없겠죠. 예. 그럼 이 방송 안 해야 되죠. 저는 제 글솜씨에 나름의 그 자신? 그냥 뭐 형편없다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는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뭐 반드시 뭐 이게 상업적으로 출판할 수 있을 정도다라는 평가를 받지는 못했던 것 같지만, 예, 아무튼 그렇다고 이게 뭐 예술성을 극도로 추구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읽어보면 재밌을 거예요. 나만 그런가? 이거 앞에 있었던 얘기들 다 요약하긴 그렇고, 그냥 짤막하게 말씀드리자면, 주인공은 일단 귀신입니다. 귀신이고 기억을 거의 다 잃었어요. 거의 다 잃고, 그 다음에 촌장으로부터 그 과제? 숙제? 과제를 받아서, 그 네가 우리한테 그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거를 증명해라 대강 이런 식이죠. 해가지고 걔 혼자한테 이걸 맡기기가 좀 못하니까 우치다 야마다 이 둘을 붙여줬는데, 왜 이 우치다 야마다 이렇게 그 이름 붙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럴까요? 야마다는 그 워킹이라는 만화 아시는가 모르겠네. 거기서 야마다 여자애 나오죠. 이래라 야마다. 그걸로 유명하죠. 맨날 뺀질거리고. 에, 우치다는 어디서 따온 거지? 아, 근데 제가 이거 야마다 이거 붙일 때 이때 2007년인데, 이때 저 워킹 아마 접하 안 접했을 건데, 왜 야마다 여기 썼지? 야마가 그거 일본어에서 산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다 하면은 밭전자 써서 산밭일 거야 이게. 아무튼 해가지고 이게 챕터 1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그 군대를 격퇴시키라는 임무? 하여튼 그 헤라는 그걸 촌장으로부터 그 RPG 게임에서 받는 그게 뭐더라? 퀘스트를 받는데, 본격적으로 퇴각을 시키진 않았고 그냥 정찰 정도 간 걸로 끝날 겁니다 아마.
이거 저저번 주에 1챕터 읽었죠? 그리고 이 과거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기 자신을 다츠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츠지는 그거 되게 주인공이 선량한 그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요 이름을 쓴 것 같아요. 예. 다츠지 하면은 유명한 사람 있죠? 일본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힘써주신 좋은 법조계 인사 있습니다. 검색해 보십시오. 저도 잘은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거 쓸 때는 되게 막 자료조사 많이 했는데. 두 번째 챕터, 운명은 예정대로. 그래가지고, 어, 그 날씨가 변해서 뭐 물러났다고 돼 있죠. 예. 그래가지고 그 두 번째 챕터에서는 뭔 얘기일까요? 그래가지고 뭐 대화 같은 거 막 주고받고 구자법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예, 그래가지고 그 촌장으로부터 가면을 하나 받게 되는데 독이 발라져 있는 가면을 그거 얼굴에 착용하죠. 근데 이 가면에는 독이 있어가지고 귀신은 독이 안 통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 가면을 억지로 벗기려고 하면 독이 퍼져가지고 죽는다. 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독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뭐 픽션이니까 넘어갑시다.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따지면 뭐 그 영화나 그런 데 보면 그 뒤에서 갑자기 끌어안아가지고 그거 손수건 같은 걸로 입에 딱 대면은 으으으 하다가 갑자기 정신이 잃잖아요. 예. 근데 그런 약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가지는 약품이 있는데 그 픽션에 나오는 것처럼 한 몇 초 안 지나가지고 바로 픽 쓰러지고 안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귀신이 분노를 아십니까? 몰라 뭐야 그거 무서워. 이거 어떤 유명한 인터넷 짤방 패러디죠. 패러디겠죠? 이거 되게 유명했는데. 가면 받고 그거 과거를 봤는데 그 과거에 주인공이 대결을 하다가 상대가 정정당당하지 못하게 그 비겁한 수를 써가지고 해가지고 주인공을 이겨버렸죠. 예. 해가지고 주인공이 되게 화가 나 있는 상태죠. 그런 거겠죠? 예. 저도 이거 방송 직전에 읽고 이거 하는 게 아니라서 기억이 안 납니다, 사실. 저번 주에 이걸 낭독했지만 기억 거의 안 나요. 예. 해가지고 두 번째 챕터 끝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챕터. 근데 여러분 이거 보고 싶어도 그 검색 같은 거 아마 안 되지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이 글 비공개 해놨거든요. 만약에 어디서 이걸 완전 토시 하나 안 빠지고 똑같은 글을 봤다 하면 그건 둘 중 하나예요. 제가 비공개를 풀었거나 아니면 누가 제 글을 무단으로 복사해가지고 어디 올렸거나. 근데 제가 검색해본 바로는 누가 그렇게 막 다 복사해가지고 올리고 그런 사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챕터, 비극은 무지에서 비롯된다. 이게 날짜를 보면 알겠지만 이게 작성일이 아니고 그 인터넷에 게시한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다 올라왔더라고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작성일은 이거보다 좀 더 전이라고 생각해야겠죠. 저도 정확하게 언제 작성했는지는 기억 못합니다. 하여튼 네 번째 챕터, 비극은 무지에서 비롯된다. 현실도 그렇죠. 대부분 모르니까 막 찍고 그러다가 통탄하고 그러죠. 뭐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베이컨이 말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어,
나는 사이토와 슌페이를 촌장에게 대충 설명해주고 말을 잠시 떠났다. 야마다 우치다 이 둘이서 잘 활동하는지 알기 위해서 성에 들어가야 했다. 분명 촌장님의 말씀으로는 우치다가 성 안에 들어가서 스님으로 꾸며서 나에 관한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마구 퍼뜨리고 야마다는 자금을 모아서 성 안의 병사들이 먹을 양식에 설사 증세를 일으키는 약한 독을 넣었을 것이다. 성 안에 이제 잠복해서 뭐 이거 꿈이 그 음모를 음모가 아니고 뭐라 해야 되지? 하여튼 공작을 펼치고 있네요. 우치다가 퍼뜨린 소문이 뭔지 내가 알 바 아니다. 소문대로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야마다니까. 나는 그저 둘이 성을 휘젓는 모습이 궁금할 뿐이다. 지금은 낮인데도 잠이 오지 않는다. 촌장이 준 삿갓과 옷이 빛을 차단해서 그런 듯 싶다. 역시 귀신을 한번 대해본 자의 솜씨다. 대체 촌장과 만났던 귀신은 누굴까? 아무래도 나는 강렬한 빛을 받으면 잠이 오는 모양이다. 그래서 눈도 가늘게 뜨고 사람이 보지 않을 때는 서서 잠을 잤다. 이 집 저 집 들리면서 떠도는 소문을 들어보니 갑자기 물이 부족하다는 둥, 자식들이 배가 아프다는 둥, 양식에 쥐떼가 습격했다는 둥, 흉흉하기 그지없다고만은 볼 수 없는 장난 수준의 위약이다. 그런 장난스러운 위약에서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효과는 있었는지 모두가 행동을 조심했다. 귀신의 장난이 자신에게 미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나는 둘의 성과가 기대 이상이라 여겼다. 이것도 그냥 여겼다 하면 되는데 닌자란 정말 이럴 때는 유능한 자들이구나. 성에 잠입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나를 위해 이렇게 일을 벌이니 감사하기 그지없다. 그렇게 성 안을 둘러보고 사람들의 분위기도 대충 짐작이 되었다. 그가 거처하는 곳에 가기 전에 우선 대장간에 가보았다. 대장간에는 농기구와 무기를 팔고 있었다. 나는 이미 잔금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단금을 2자루 샀다. 대장간에서 무기를 파나? 무기 만들기만 하지 않나? 무기점에 그거 하여튼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따지면 어떡해. 나는 이미 잔금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단금을 2자루 샀다. 옷 속에 넣을 수 있는 것으로 말이다. 아무래도 대장간 주인은 내가 귀신인지 모르는 모양이다. 삿갓을 쓰고 있다지만 얼굴이 궁금하지도 않을까? 궁금하지 않을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긴 이 성 안을 돌아다니는 동안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다. 대장간과 시장에서 멀어지자 인적이 드문 곳에 가서 가면을 잠시 만졌다. 그리고 그 손으로 단검에다 문질렀다. 감에 묻은 독은 아직 아무도 만지지 않았으므로 그대로 남아있다. 게다가 물로 씻겨 나가지도 않았기에 분명히 단검에 묻혀도 쓸모가 있을 것이다. 수용성이 아니라 지용성인가 봐요. 효력은 내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촌장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 밖이 어두워질 때까지 나는 그놈이 사는 집이 어딘지 찾아다녔다. 그놈이면은 치아키인가? 치아키는 그 챕터 1에서 다츠지 주인공이 생전에 붙었던 그 무사죠. 이렇게 설명했는데 틀리면 어떡하지? 물론 정보도 나름대로 캐가면서 말이다. 물론 직접 말을 걸 수는 없었지만 귀는 확실히 밝았기 때문에 웬만한 내용은 다 알아들을 수가 있었다. 어느덧 밤이 되어버리고 나는 치아키를 거처를 알아냈다. 치아키 맞나봐. 내가 지금 검을 들고 있기에 문을 스며들듯이 지나갈 수 없다. 귀신답지 못한 행동이긴 하지만 손으로 문을 연다. 다행히도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이리저리 기웃거리다가 또 문 하나를 열었다. 이번에는 방 안에 기다렸다는 듯이 한 여인이 앉아있고 그 앞에는 장검이 있다. 그녀를 보는 순간 나는 순간적으로 검과 꽃을 떠올렸다. 어째서 그 두 단어가 떠오른지는 나도 모르겠다. 요거는 붙여야 되죠. 아무런 반응이 없기에 저 여자가 나를 못 봤으리라 생각하고 이게 지레짐작 아닌가? 지나가려는 순간 그녀는 검을 잡고는 격검 자세를 취했다.
역시 보였단 말이군. 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 보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은가. 생전에 멍청한 녀석이었나 보고. 귀신 주제에 네 녀석이 이 성마을 안의 마을을 떠들썩하게 한다지. 니놈 원한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만 사라져줬으면 하는데. 그래, 귀신은 원한이 있어야 될 수 있는 법이지. 하지만 거기에 하나가 더 있어야 해. 그리고 말이야, 난 성안을 떠들썩하게 한 적이 없는데 스님이 겁을 주더니 내가 행하지 않은 짓도 내가 행한 것처럼 되어버리는가? 그러고 보니 너도 별로 잘한 것은 없군. 그건 내 알 바 아니다. 요게 사라져라. 아. 시타코토잖아이. 요카이. 키에로. 그리고는 나를 마구잡이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디서 많이 본 자세. 그리고 상대가 귀신이든 무사이든 두려워하지 않는 눈빛. 여검사의 선제 공격을 가볍게 막아치면서 난 물어보았다. 그 유럽에는 여기사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일본은 모르겠네요. 여자 사무라이 있었는지. 누구의 제자인가? 문단무용. 예, 물어봤자 소용없다 이거죠. 그러면서 계속 공격이 들어왔다. 분명히 어디서 많이 본 자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얼굴, 냉정한 목소리. 거미 바람을 가르며 내려치자 나는 맞기보다는 얼결에 피했다. 그러자 그녀는 찌르기를 했고 나는 또 피했다. 내 놈 없애버리겠다. 이게 여자 말투 같진 않은데. 분노는 스스로의 체력을 소진시키지 별로 득이 될 건 없어. 닥쳐라! 네 놈이 생전에 왜 죽었는지 알겠군. 난 결투 때 평정심을 잃어서 진 것이 아니다. 웃기는 병량하지 마라. 난 비겁한 술수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대화가 되게 구어체가 거의 없고 문어체로 하죠. 때문이다. 아니다. 없애버리겠다.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 또한 무사의 실력. 넌 실력이 부족한 것뿐이다. 무사도를 어긴 자와 맞서 싸우다 졌다. 그래서 스스로가 약하지 않기라도 하는 것이냐? 난 그저 정당하게 싸우고 싶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싶을 뿐. 그건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다. 세상에는 불량한 사람들도 많고 무사도에는 추호도 관심 없는 무사들 또한 있다. 스스로 검수를 익힌 자라면 그런 자가 더더욱 많겠지. 더구나 지금은 난세. 그런데 넌 자꾸 남들은 지키지도 않을 무사도를 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네 잘못이야. 자, 원한은 있고 이제 그만 사라져! 꼭 그것 때문에 내가 못 사라진 건 아닌 듯하다. 그러자 그녀가 왼손으로 나를 움켜잡더니 지금 15년 흘러서 이거 말투 보니까 되게 진짜 어색하네요. 아닌 듯하다. 그러자 그녀가 왼손으로 나를 움켜잡더니 그쪽으로 끌어와서는 무릎으로 공격했다. 니킥 같은 거 날렸는가 봐. 생전의 사람의 육신이었다면 분명히 굉장한 타격이었을 터. 그러나 나는 감각이 없다. 아프지 않다. 다만 내 앞의 이 방해자를 없애야 한다는 것을 느낄 뿐. 생전의 사람의 육신이었다면 분명히 굉장한 타격이었을 터. 그러나 나는 감각이 없다. 아프지 않다. 다만 내 앞의 이 방해자를 없애야 한다는 것을 느낄 뿐. 나도 그녀의 손을 잡고 꺾었다. 귀신이라고 촉감을 못 느끼는 거 아니겠지? 문단무용. 그녀의 손을 잡은 상태에서 그녀의 중심이 앞쪽으로 쏠리게 한 뒤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등에다가 단검을 꽂아버렸다. 네 녀석에게 지다니 분하고 차라리 편하게 죽을 수 있도록 소원이라면. 손에 든 장검으로 망설이지 않고 죽여버렸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죽음보다 고통이 더 두려울 터. 저 여자는 내 복수의 대상이 아닌데 고통을 주고 싶지는 않다. 그런데 불쑥 흰 천 나타났다가 방을 나갔다. 이거 흰 천이 나타났다가 하려다가 빼먹은 것 같네요. 흰 천 나타났다가 흰 천이 나타났다가 방을 나갔다. 나는 그걸 보고 뒤따라갔다. 예. 이렇게 해서 4챕터가 끝났습니다.